자, 지난 강에서 그 로우트 러닝, 암기 학습이라는 것은 사실 제목만 있을 뿐이지 그런 학습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 기준으로 다음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봅시다. 충고에 의한 설명 혹은 설명, explanation 혹은 advice taking에 의한 learning by advice taking. 충고에 의한 학습, 설명에 의한 학습. 그래서 이거 뭐냐면 교사, 교과서 같은 지식 원천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한다. 교사는 학습자의 지식을 증대하기 위해 지식을 잘 조직해야 함, 부담. 전문가 시스템의 구조가 동일. 바로 그냥 이게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결국 전문가 시스템도 러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교재에서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앞에서 이 문장에 의하면, 그죠? 지금 이 문장에 의하면 program is set to learn 언제 if improves 라고 했으니까 경험을 가지고 개선되면 이라고 했고, 경험을 가지고 라고 했지 문장이나 명제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학습의 부류가 될 수가 없어, 그죠? 어쨌든 간에 그냥, 하지만 이렇게 이것도 학습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충고에 의한 학습, 설명에 의한 학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전문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전문가 시스템도 추론은 필요하겠죠. 추론은 언제 일어나냐면 실행 시간에 실제로 어떤 환자가 어떤 증상을 입력하고 처방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실행 시에 그 추론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 다음 부류로 어널러지, 유추에 의한 학습, learning by analogy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론이라는 건, 우리 한번 추론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아까 로우트 러닝이랑 다 외워버리는 거니까 추론은 아예 없다. 이것은 추론이 언제만 필요하다? 실행 시에. 실제로 실전에서 어떤 태스크를 실행을 할 때, 시행할 때만 어널러지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실행 시에 하는 어널러지, 인퍼런스, 추론이 이거보다는 많이 든다는 거죠. 이거 유추에 관한 것은 뭐 하자는 거냐면,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변형하거나 증식하여 새로운 사실, 기술 습득. 즉, 자동차 운전 기술을 이용해서 트럭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 기술의 변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면, 자동차 운전에 관한 전문가 시스템이 있었다고 치면, 그걸 가지고 트럭 운전을 한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것은 여기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뭔가 트럭에만 국한된 어떤 것들, 지식들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알파에 그냥 해당하면 그냥 이것대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알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7R을 이제 8R은 이쪽에 자동차 지식을 그대로 따와서 이용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트럭은 자동차이긴 자동차이지만 특수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뭔가 유사성에 대한 검색, 지금 자동차에서의 이 문제가 트럭에서의 이 문제인가와 대조하는 유사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즉 새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자동차 지식으로부터 트럭에 관한 지식을 유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사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고 개인적으로도 별로 설명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어디 갔죠? 이 정의에서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냥 대충 진짜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이거는 전문가 시스템이고 이거는 기존에 구축된 전문가 시스템을 응용하는, 그죠? 플러스 알파만 추가해가지고 유추를 어널러지라는 걸 통해서 하는, 하지만 넓게 봐서는 전문가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 수업의 관점에서는 학습 아닌 겁니다. 그냥 다만 그냥 용어들을 나열해주고 있을 뿐이야 지금, 그죠? 충고에 대한 학습, 유추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를 통한 학습, learning from example. 제목을 딱 봐도 어떻죠? 이게 지금 앞에서 learning from example 하니까 벌써
타멘 미첼이 했던 이 정의가 딱 맞아 떨어져 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저자가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 중에 하나로 들었던 것이 이제 지금의 우리 수업의 관점에서는 이게 전체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통한 학습을 보면 어떤 거냐면 파시티브 이그젬플, 개념을 잘 설명하는. 자, 우리가 예를 통한 학습을 하면서 개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컨셉. 이게 지금 칠판이 아니라 이게 좀 항상 이게 갑갑한데 컨셉, 개념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습득해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뒤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 우리 관점에서의 제대로 된 머신러닝의 첫 번째로 컨셉 러닝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근데 그걸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예를 통한 학습에서는 개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신경망 넘어가고 딥러닝 가서는 이제 컨셉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뭐 기계학습의 기본,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 같은 개념 하니까 이상한데 개념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강아지라는 개념이 있다고 칩시다. 개념은 이제 뭐 강아지도 개념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떤 이벤트, 시험을 잘 봐야 하는 상황, 혹은 직장을 잃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나 이벤트들도 컨셉에 넣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의 특성, 어떤 동물을 관찰해가지고 그 동물의 뭐 털의 길이가 어떻고 뭐 소리가 멍멍인지 왈왈인지 야옹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인스턴스 얘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 INTANC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이그젬플로부터 이것은 긍정, 이것은 부정. 하여튼 그래서 강아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에 관한 데이터를 쫙 주는데 강아지 데이터가 절반 정도, 강아지가 아닌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절반 정도 주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뭐 하는 게 목적이냐면 이렇고 이런 경우는 강아지고 이렇고 이런 경우는 강아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를 통한 학습은 출발은 나중에 가서는 이렇지 않지만 출발은 긍정예, 부정예 이분법으로 갑니다. 두 가지로 하나, yes, no로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통한 학습이고 부정적인 예들의 성질을 배제하면서 긍정적인 예들의 성질을 묘사한다. 주어진 개념, 컨셉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묘사 추론. 일반적이라는 표현 또 나왔다, 그죠? 뒤에서 다 정리해 줍니다. 개념은 뭔지, 일반화는 뭔지, 일반적이라는 거, 묘사 추론. 그래서 충고 유추에 의한 학습보다 추론량이 많다. 교사는 예제만 제공한다. 당연히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전문가 시스템은 한 땀 한 땀 널리지 엔지니어가 문장 혹은 명제들을 다 집어넣어주고 규칙들도 다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추론량이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했죠. 그냥 다만 서치 정도, 그냥 실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지 어떤 규칙들을 적용해야 될지 그때 하는 그런 실행 시간에서의 추론 정도인데 이건 아예 개념을 습득하는 과정, 즉 학습의 전 과정에서 추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는 오로지 예제만을 제공한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교사는 이그젬플만을 제공하는데 뭔가 이런 모델이라는 게 나올 수 있으려면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추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 데이터로부터 무수한 추론을 통해서 모델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예를 통한 학습에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귀납적 학습의 특수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귀납이란 단어를 알고 있긴 한 건지 도대체 이 문장을 적을 당시에 저자의 상태가 방금 귀납과 연역에서 열심히 설명했죠.
낱낱의 이그젬플, 낱낱의 날 데이터로, 로 이그젬플, 로 데이터로부터 일반화 시켜 나가는 것은 귀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납적 학습의 특수한 경우다가 아니라 가장 전형적인 경우.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티피컬, 전형적이고 티피컬한 경우가 얘를 통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더 귀납적인 학습이 존재한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가장 정통적인 귀납 방법의 러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얘를 통한 학습에서 얘가 주어지는 방법,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강연 노트에서는 요 대목 강화학습이라는 거 아예 빠져 있는데, 이번에 노트 준비하면서 새로 이제 강화학습을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교재 기준으로 9장에서 신경망 학습을 공부할 때 우리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것은 요겁니다. 교사 학습. 아까 인종판별 여기 예를 들고 있는데, 아까 강아지 예를 들었죠. 이거 이렇고 이러면 강아지고, 이렇고 이러면 강아지가 아니다. 즉, 자, 어떻고 어떠면 답을 딱 정해주죠. 이건 도구야. yes. 이렇고 이러면 no. 이렇게 하는 걸 뭐냐 하면 교사, 슈퍼바이저, 감독. 즉, 이럴 땐 이거다, 이럴 땐 이거 아니다, 이럴 땐 맞다. 이거 뭐냐면 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학습이 거의 70%, 80%에 해당하는 학습이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신경망도 그렇고, 유전자 알고리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계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록 느껴지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학습은 교사학습이구나. 그럼 교사학습은 뭐다? 답을 알려주는 학습이다. 이런 경우는 답이 뭐야? 이런 경우는 답이 뭐야?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 거. 자, 그럼 그렇지 않은 학습이 뭐가 있냐면 unsupervised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사 학습. 비교사 학습은 뭐냐면 환경이 예를 제공하며 관찰에 의한 학습을 한다. 즉, 환경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개체들이 있고, 이 개체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 개체는 이런 특성이 있어. 라고만 하지, 얘는 답이 뭐야? 답이 뭐야를 답을 안 가르쳐 줍니다. 즉, 이런 개체들이 있어. 이거를 환경에 제공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새로 발견된 별들의 분류. 그 환경이, 즉, 여기서 환경은 뭐냐면, 망원경으로 관찰한, 그 영상 데이터가 되겠죠. 그게 환경이 될 텐데, 그 환경에서 보면은 점점이 별들이 쫙 모여 있으면, 그러면 어떤 그런 거냐면, 이 별은 무슨 별, 이 별은 무슨 별, 이렇게 답을 안 알려주고 그냥 별들이 이렇게 있어. 네가 알아서 분석해봐. 그러면 뭐 한 거냐면 이거를 우리는 군집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지금 노트에서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이거 용어를 여기다 노트에다 집어넣는다고 하고 깜빡했는데, 그래서 교사학습 이외의 비교사학습은 거의 다가 군집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점들이, 별들이 이렇게 막 있으면 얘네들끼리는 뭔가 한 부류, 한 클러스터, 요것들끼리 한 클러스터, 요것들끼리 한 클러스터. 이렇게 얘가 뭔지도 모르고, 얘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얘네끼리는 비슷해. 얘네끼리는 비슷하고 얘네끼리는 비슷해.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클러스터링, 군집을 만든다. 이게 군집 하나, 군집 둘, 군집 셋. 이렇게. 요게 이제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 책들에서는 대부분 다 요 두 가지만 언급하고, 학부 교재로 쓰이는 인공지능에서는 딱 뭐 교사학습과 크게 봐서 교사학습과 비교사학습으로 나누고, 비교사학습은 통제 없는 관찰, observation, 관찰에 의해서 의존하는 클러스터링이 대표적이다 라고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요새 나오는 머신러닝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reinforcement learning. 단어 무척 어렵죠. reinforcement, 강화 학습. 여기서 강화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강화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환경이 주어지고 그 환경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보고 결과로서 보상이라는 게 옵니다. 리워드. 자, 그럼 리워드가 오는데 그 어떤 거냐면 지금 요즘에 그 강화학습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최근에 네이처지에 실린 강화학습에서는 여기 블럭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블럭을 깨는 게임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 캡처된 화면, 게임 화면만 줍니다. 그게 환경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서 총을 내가 좌우로 움직이고 총을 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벽돌들을 뚫고서 많은 점수를 얻는 결과적으로 벽돌을 하다가 구멍이 빵 한번 뚫리고 나면 점수가 주면 그거의 점수가 뭐냐면 리워드입니다. 보상, 그죠? 이렇게 스스로 환경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알아나가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강화라고 합니다. 즉 경험을 많이 하기 전에는 저질렀던 실수 혹은 나쁜 행동 혹은 돌아가는 행동 이런 것들이 점점 계속 예제가 주어지면서 강화된다는 뜻이야, 그죠? 뭔가 좋은 쪽으로 보강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데 강화학습은 학습자가 얘를 무작위로 생성합니다. 환경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딜레이드 리워드. 즉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예를 통한 학습이 그 중에서 슈퍼바이스드 러닝 교사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털이 어떻고 소리가 어떻고 먹을 때 뭘 먹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yes, 어떠면 no 이랬죠. 즉 어떤 인스턴스 하나가 딱 주어지면 사례 하나가 주어지면 곧바로 답이 yes, no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강화학습은 뭐냐면 지연된 보상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상이 뭐냐면 정답이 해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강아지다 아니다 했다면 보상이란 건 뭐냐면 아까 블럭 깨기를 해서 블럭을 깨서 천장에 닿았으면 우리는 보상을 줍니다. 너 잘했어. 점수 100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100점에다가 여기서는 도구다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냐면 아까 게임하는 예를 들었지만 도구는 인스턴스가 주면 곧바로 답이 뭐 어떤 게 주어지면 답이 뭐 이렇게 주지만 강화학습은 어떠냐면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일련의 행동의 총합으로서 결과로 답이 하나 달려집니다. 보상 10, 보상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면 페널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적되고 나서 쌓이고 나서 역사가 생기고 나면 그 역사에 대해서 딱 하나의 리워드, 보상을 준다는 것. 그게 딜레이드 리워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뒤에 그림을 하나 서툴지만 그려놨는데 격자장애 청소 로봇하고 게임 같은 것이 지금 강화학습, 어떻게 보면 알파고도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 이게 환경입니다. 이게 환경이고 여기 지금 바둑판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 파워포인트 쓸 줄을 잘 몰라가지고 이 까만 선들을 못 그렸는데 바둑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다가 바둑을 이렇게 까만색, 여기다 이렇게 하얀색, 여기도 까만색 이렇게 놓는다고. 그러면 자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쓰레기통이 여기 있고 사무실에 쓰레기통이 여기 있고 또 하나의 쓰레기통이 여기 있고 현재 에이전트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자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서 이렇게 일단 여기서 좌로 움직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치우고 여기 뺏겨서 이걸 치우고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칩시다. 이게 빠를까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렇게 돌아오는 게 빠를까. 뭐 하여튼 결국 문제는 뭐 하는 거냐면 쓰레기통을 얼마나 주어진 배터리를 가지고 배터리를 다 닳기 전에 쓰레기통을 치우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녀석이 지금 최적의 쓰레기통을 상황을 봐서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쓰레기통을 빨리 치울 수 있다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사방으로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즉 여기 보면 무작위 랜덤으로 이그젬플을 만듭니다. 즉 그래서 여기서 우측으로 간다, 그다음 또 우측으로 간다, 그다음에 위로 간다, 우측으로 간다, 위로 간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매번 네 가지 선택 중에 하나씩을 선택하면 이게 하나의 이그젬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긴 게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그다음 또 여기서 왼쪽으로 가보기도 합니다. 또 위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서도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위로 가기도 하고, 즉 이렇게 막 하고 뭐 하는 거냐면 랜덤으로 무작위로 생성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것까지 좋아지는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거를 주는 것은 이걸 주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근데 이제는 이것조차, 이 경험조차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강화학습에서는 자기가 랜덤으로 생성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부시키는 사람은 아예 얘도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거죠. 다만 그럼 얘는 어디서 얻어지냐면, 만약에 여기서 위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 벽이 있죠. 이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이그젬플은 생성을 못하도록 합니다. 아예 일로도 못 가게, 벽에 막히니까. 여기서도 이쪽으로 가는 건 어렵고, 이때는 세 가지 선택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환경을 이용해서 랜덤하게 랜덤 무작위로 이그젬플을 생성하는 것이 예고. 그 다음에 그럼 또 바둑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까만색이 있고, 그 다음에 흰 돌이 여기다 두고, 까만 돌이 또 여기다가 뒀다고 칩시다. 물론 이 끝에다가 두는 경우는 바둑에서 거의 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그젬플을 지금 100이 둘 차례인데 100이 여기다 두는 이그젬플을 만들 수는 있어. 그죠? 그런데 이미 돌이 놓여진 데다 랜덤을 생성했는데 하필 위치가 여기야. 근데 이건 바둑의 규칙상, 이 바둑판이라는 안에서 벌어지는 바둑의 규칙상 여기에다가는 돌이 있는 데다가 돌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럼 마치 아까 우리가 여기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돌이 이미 놓여 있으므로 여기 랜덤으로 위치를, 다음 수를 정했는데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 돌이 놓여 있는 여기거나가 선택이 되면 다시 랜덤 값을 추정해서 여기 아니면 이런 데를 놓도록 한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바둑판이라는 환경을 사용해서 예제를 생성하는 거죠. 여기서는 막 칸막이, 파티션들이 환경이라면 여기서는 격자의 돌들이 놓여 있는 상황들이 하나의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설명이 차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 강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얘를 통한 학습은 전형적인 균합적 학습이다. 그런데 얘를 주는 방법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는데, 대부분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강화학습이라는 것이 있고, 강화학습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학습과 다르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그러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무작위로 이그젬플을, 얘를 무작위로 생성을 한다. 그 다음이 보상이라는 목표값, 정답이 한 번에 주어지지 않고 딜레이 돼서, 지연돼서 주어진다. 이런 행위를 하고 나면 끝에 가서 잘했어. 이런 행위를 하면 끝에 가서 못했어. 이렇게, 즉 여러 단계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야 정답을 알려준다. 리워드라는 것을 주는 그것이 강화학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슈퍼바이즈 학습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귀납답 학습이라는 얘를 통한 학습이 머신러닝이고, 더 정확하게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영어 문장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사학습이 있고 비교사학습이 있고, 비교사학습은 군집화가 주된 학습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 제3의 학습인 강화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고, 강화학습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음 강 제3강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디테일이 되겠죠. 컨셉 러닝이라는 것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